네, 노이즈룸 팟캐스트 2화. 저번 주 원래 전투합숙 멤버로 2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냥 저와 합작 EP를 발매하는 제갈진 씨와 그 이제 보조를 좀 해주실 민수 씨 모셨습니다. 예. 먼저 자기 소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죠? 전투합숙의 귀염둥이 감초 역할을 맡고 있는 류민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갈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갈진 씨 뭐 하시는 분이죠? 저요? 저 입으로 돈 법니다. 랩도 하고요. 오늘은 수다를 떨러 왔죠. 네. 뭐 사전에 저희끼리 뭐 조금 수다를 떨면서 정한 주제로 이제 또 한 1시간 정도 떠들 예정인데 Yep.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이제 전공과 생계를 가져왔죠. Yep. 다들 이제 전공이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들 전공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20살 때 제가 이제 꿈 얘기를 하자면 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배우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아리를 연극 동아리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가 꿈이었는데 연극하는 역할을 되게 잘 녹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연기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깨달은 게 네. 내가 연기를 잘한 게 아니었구나. 연기를 잘한 게 아니라 맡은 배역이 그냥 나 그 자체였구나. 그러니까 맡은 배역이 뭐였냐면 페르나. 잠시만요. 페르나도 있었고 약간 일진이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의 배역을 좀 많이 맡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였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연기를 적게 됐고 네. 이제 딱 고등학교 2학년 때 연기를 접고 나서 또 빠졌던 게 힙합이었죠. 그래서 원래 랩 전공으로 20살 때 이제 대학을 갔다가 네. 군대에서 또 이제 많은 생각과 겹치면서 이제 주얼리로 전공을 바꾸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진 씨는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내내 3년 내내 네. 이제 원래 댄스를 했었어요. 계속 이제 아예 몰랐네. 처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냥 뭐 그런 아이돌 댄서 이런 건 아니고 네. 그 코레오그래피 쪽 댄서를 준비를 하다가 네. 벽을 느꼈죠. 어느 정도 이제 벽을 느끼고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힙합 음악에 이제 춤을 추고 네. 이제 같은 학원에 이제 랩하는 사람들도 좀 많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학원에 랩 레슨 선생님으로 뭐 덤밀스, 넉살, VMC 쪽 그리고 가리온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알게 되고 레슨을 받고 그렇게 이제 힙합으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전공이 이제 별로 재미가 없긴 한데 그냥 고등학생 때 할 거 없어서 게임만 주구장창 하다가 뭘 좋아하지 하는데 뭐 사실 21살까지도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힙합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였지? 고등학생 때 고1 때 제가 집에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TV가 이제 거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거실에 있고 컴퓨터 바로 옆에 TV가 있었어요. 쇼미더머니가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롤 하다가 슬쩍 봤는데 그때 올티가 Already라는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 가사랑 글 들었을 때 이제 뭔가 충격 아닌 충격? 왜 이렇게 건방지지? 아닌 이거 TV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페르나 쉣. 쉣. 충격을 받고 이제 흥미롭다 하면서 찾아보다가 그냥 그렇게 약간 그냥 팬보이의 마음가짐으로 그냥 쭉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까지 됐네요. 빠져들게 된 거죠. 네. 오케이. 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전공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쵸. 저는 아직 돈이 안 되거든요. 다들 혹시 생계 뭔가 좀 저도 약간 먹고 살 정도는 안 됩니다. 약간 투잡 계속 하고 있고 이제 투잡이 안 될 정도로 버는 게 이제 제 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진 씨는 생계 뭐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생계를 오히려 가뜩이나 안 되는 생계를 더 포기해가면서 전공을 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계속 이렇게 꿈을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그거죠. 이제 해봐야죠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먹고 사는 게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포기할 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는 지금 제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악을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때 이제 진짜 확 불태우고 그럼에도 안 되면 이제 나중에 현실이랑 좀 더 부딪히면은 그때 되면 이제 뭐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저도 뭐 생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음악으로 절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에 가까운데 뭐 오전에 알바하고 운동하고 작업하고 결과물 내려면 또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전공의 이 투자와 생계의 그 밸런스 때문에 가져온 거잖아요. 맞아요. 본인 여러분들은 혹시 그 밸런스 비율 그 이제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고 집중력을 이제 쏟잖아요. 그 비율을 혹시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으신가요, 다들? 그 현생과 꿈에 대한 그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저는 약간 9대1인 것 같아요. 왜 9대1이냐면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네. 밤에 잠들 때까지 이제 주얼리 생각밖에 없거든요. 작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알바를 하고 나서 갔다 와서도 야간 작업을 해야겠다. 오로지 이제 작업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뭐 어떻게 현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하긴 하니까 그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현생과 이제 꿈의 이제 비율을 따져보자면 이제 9대1 되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상상하기로는. 진 씨는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 저는 원래는 진짜 10대 0에 가까웠는데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생계를 0 일을 하지 않아도 음악에만 시간을 쓸 수 있었나요? 어렸을 때는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그 대신에 저는 방법을 찾았던 게 뭐 복지 혜택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저는 학원에 이제 레슨을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레슨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생계 유지가 됐고 저는 그게 제 전공의 연장선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수업을 하고 나면은 자극을 받기도 하고 가르쳐 주면서 돌아보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뭐 바뀌었죠. 어느 정도 그걸로 더 이상 생계 유지가 안 되게 되었고 점점 부담해야 될 것들도 좀 커지다 보고 좀 저축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요즘은 좀 한 6대 4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전공이 6이신가요? 그러면? 예. 이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현실 경기가 더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특이하게 전공에 3 쓰고 건강에 2, 생계에 5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 세부하게 나눠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건강에 투자를 안 하면은 근데 사실 이것도 제 건강 챙기는 것도 사실 좀 그 전공의 연장선 같긴 한데 힙합은 어쨌든 이제 멋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긴 하죠. 뭔가 약간 남성 중심 문화기도 하고 이게 뭔가 젠더 갈등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남성 중심의 뭔가 사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어필을 하려면 그 마초적인 매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깡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친구들 따라서 겸사겸사 시작한 복싱이 뭔가 딱 맞겠다 싶어서 나는 이거를 재미 겸 뭔가 내 브랜딩으로 써야겠다 하면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몸에 타투하신 것도 약간 그런 거 관련 있는? 그것도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냥 한 80%는 그냥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이 보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서 하는 건데 20은 사실 이거 하면 좀 가오 좀 살겠는데 솔직히 없지 않아요. 그거. 맞죠. 네. 뭐 그렇게 갑니다. 네. 제라진 씨도 몸에 뭐 투자를 하시나요? 약간 전공과 관련해서? 전공과 관련해서 몸에 저는 투자를 안 하죠. 근데 그래 보입니다. 해야 되는 필요성은 언제나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아직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군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솔직하네. 근데 굳이 생각은 그래서 안 하시죠? 그래서 모르시겠지만 요즘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우선 그래요? 이제 아침을 닭가슴살 한 팩으로 시작한 지 2주가 됐고요. 그리고 7시 이후로 안 먹기 이것도 2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닭가슴살 하나. 근데 저는 사실
식단 조절에 되게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좀 약간 행복을 채우는데 그래서 아침에 닭가슴살을 먹고 7시가 되기 전에 먹고 싶은 거를 먹되 배가 터지지 않게 그냥 적당히 배를 채울 정도의 그 정도로만 해서 그리고 사실 제 몸뚱아리의 이 무게를 감당을 못해요. 제 가냘픈 이 근육 없는 이 다리가 관절과 다리가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진짜 체력이 너무 바닥이 나서 우선 제 지금 계획이 한 달 동안 이 식단에 몸을 적응시켜서 체중을 좀 감량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 운동이랑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식단 관리는? 근데 뭐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그쵸. 근데 이게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음악 할 때 말고는 의지가 정말 약한 사람이거든요. 인내심도 굉장히 약하고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그래서 일단 제 나름대로 천천히 스텝업하는 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멋있네요. 예, 그렇죠. 적응형 동물.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태영 형한테 같이 복싱을 하자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태영 형이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 되게 힘들다고. 넌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바로 포기할 거다. 네. 태영 형은 당신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정신 방향이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겁을 먹기도 했고 그래서 좀 내 몸이 운동을 받아들일 몸으로 좀 만들고 그 다음부터 뭐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저를 이제 가꿔볼 생각입니다. 다들 오시죠? 네? 다들 저 다니는 곳으로 오시죠? 싫어요. 네. 멀어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전공과 생계 그 비율이 좀 지금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혹시 이상적인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비율이 있나요? 전공과 생계? 저는 딱 5대5. 5대5. 왜냐하면 제가 만약 꿈을 다 이뤘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주문도 이제 걱정 없이 막 들어오고 이제 내 생계 밥벌이 유지가 되고 또 내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고 이랬을 때 저는 딱 회사처럼 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내 자유시간을 가지는 그 뒤에는 아예 주얼리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게 딱 제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기술력도 부족하고 뭐 지금 제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9대1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 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사실 이게 비율을 나누기에는 저는 전공이랑 생계랑 같이 지금 현재 저로서는 이게 같이 존재할 수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대4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고 싶냐에 대한 그 제 마음에 대한 수치이고 이 두 개가 사실 공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막 뭐 알바 뭐 새벽까지 하고 작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얘네 두 개가 다 행복할 두 개에서 다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 하면은 오로지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버는 그 생계에 관련된 그 모든 수익 활동이 전부 다 전공이라 하면은 그 공연까지 혹시 전공 활동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음악 관련된 거는 음악 관련된 걸로 돈을 번다. 근데 그 돈을 벌면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또 다음 앨범, 뭐 뮤직비디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멋을 파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옷을 산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의식주 중에 이제 의에 해당하는 생계지만 저희에겐 전공의 하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버는 족족 전공에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생계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음악 관련된 걸 아예 그냥 다 포기한다고 쳤을 때 일만 하고 돈을 모은다 치면은 사실 가끔 놀러 갈 때 빼고 멋있는 옷을 입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돈만 열심히 벌면서 열심히 쉬고 이렇게 해서 돈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하겠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이 전공의 범위는
오로지 창작 활동만 포함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가사를 쓰고 녹음을 하고 그걸 뭐 좀 다듬고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음원 발매까지만 딱 전공 활동으로 생각을 하고 생계에는 그 외의 모든 것. 저는 뭐 예를 들어 레슨, 저도 학원에서 이제 취미로 오시는 분들이나 입시생 분들 이제 가끔 레슨을 해드리는데 그런 것도 저한테는 생계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 약간의 연장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전공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생계로 조금 어느 정도 뻗을 수 있는 연장선 같은 거라 공연도 저한테는 생계, 레슨 뭐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진짜 그 창작 활동 빼곤 다 저한테는 약간 생계의 일처럼 느껴져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 그 비율 따지면 저는 한 6대 4에서 7대 3? 그러니까 4, 3이 전공이고 그 나머지가 생계입니다. 저는 그 다음 주제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삶을 살아야 뭔가 이야기가 쌓이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쌓이고 저는 그거를 토대로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정도. 그런 게 약간 경험 같은 게 가사 쓸 때도 되게 중요하긴 도움이 하죠.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안 하고의 가사 쓰는 거 차이는 정말 좀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삶의 그 농도가 짙어야 된다 생각해요. 뭔가 일이 좀 많을수록 사건 사고가 많아야 뭔가 좀 잘 나오지 않나. 맞아요. 뭐 그런. 그리고 또 할 얘기가 더 많아지죠. 아무튼 그러네요. 네. 다들 뭐 행복하세요? 전공과 생계 지금 비율? 지금은 솔직히 꿈을 이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행복하지는 않죠 아직. 좀 아직 고통스러운 단계고 이제 행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 전공 저희는 사실 떠야 되잖아요. 떠야 되면 이게 가만히 음악 내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한다고? 절대 안 되죠. 네. 그쵸. 요즘은 이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됐는데 그쵸. 이게 마케팅을 스스로 하는 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든지 뭐 한다면은 그걸 또 키우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힘을 빌리죠. 뭐 뮤직비디오를 외주를 맡긴다던가 하는데 광고업체를 선정하고 그게 이제 생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죠.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들 생각하기에 이제 전공으로 성공을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좀 괜찮아질 것 같으세요? 약간 행복하다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부족하지 않다. 이 정도면은 진짜 열심히 잘 왔다. 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격. 그렇지. 한 달에. 저는 음원 수입, 저작권료 이런 거 다 합쳐서. 제 주변에 회사원 친구들이 많아요. 잠시만요.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새우로 하죠. 새후? 자기가 받는 거니까. 순수익. 그래서 회사원 친구들이 많은데 뭐 이미 직급이 좀 높은 친구들도 있고 사원인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의 이제 월급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한 달에 220만 원, 250만 원 요 사이를 받겠죠. 그렇죠. 저는 그 정도만 벌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도 열심히 뭐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들어갔을 텐데 저도 음악으로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된 거고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뭐 회사원들도 상원에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승진을 하길 바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연 8천? 연봉이 8천. 그 정도는 해야 내가 나중도 계획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관련해선. 그쵸. 이게 은근 래퍼들이나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막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 확 하입된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뜬 사람들이 뭔가 금방 사라지는 이유가 본인이 지금 버는 수익이 어느 정도 갈지 예상을 못하고 중간에 어딘가로 출입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로 튀는 것 같거든요. 그 돈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근데 저는 그게 안정권에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연 8천? 그래야 모았다가 뭘 다른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더 차려서 좀 더 굴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완전 자세하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 그 정도로 저는 뭔가 계산이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좀 좋은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자기 회사로 와라. 자기 회사로 취업해라. 아니 대기업 아니면 뭐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항상 반항해 왔어요. 왜냐면 연기하고 싶다, 막 음악하고 싶다, 막 갑자기 뭐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액세서리를 만들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좀 증명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800 정도 벌면은 아버지를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버지를 이기는 게 사실 꿈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로. 와, 세후 월 800? 네. 세전 많이 센데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힘들겠지만 그게 제 최종 목표급입니다. 좋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랩 안에서 힙합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이렇게 엄청 성공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름은 알고 어느 정도 음악도 많이 아는데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아까 250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아니면은 그 이상 그 다음 단계는 저는 월 억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기본 생존 그냥 아니면 그 중간 단계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극과극. 네. 왜냐면 뭐 저희가 아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창모나 뭐 그런 호미들 이런 돈 많이 번다는 그런 래퍼들 말고 적당히 이제 이름 알고 그런 래퍼들이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말한 그 정도 금액을 벌 것 같아요. 뭐 행사 시즌 뭐 1년 연봉으로 쳤을 때 행사 시즌은 뭐 돈을 더 많이 벌 거고 뭐 앨범을 내고 직후엔 또 돈을 좀 벌 거고 근데 그게 아닐 때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잠잠할 거고. 예? 그 말의 끝맺음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맥데디 씨가 결혼 관련된 그 프로그램 나오신 거 혹시 보셨나요? 저 봤어요. 거기에 본인 연봉도 그냥 써놓더라고요. 얼마 번다지? 6천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6천 언저리. 6천인가 6,500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생각보다 많다고 느꼈습니다. 맥데디 씨가 사실 음원으로 먹고 사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막 차트인을 하거나 어디 뭐 아이돌들의 피처링을 한다던가 그런 스타일의 랩도 아니고 완전 생마초적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날카로운 그 되게 그러니까 그런 매니악한 힙합에 뭔가 그런 간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 그런 랩으로 뭔가 연 6천에서 6,500 저는 뭔가 좀 거기에서도 은근 그 희망을 좀 봤어요. 그냥 잘해버리면 저기도 되긴 하겠네 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까지 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분도 사실 쇼미 나와서 열심히. 그렇죠. 그러니까 맥데디 정도면은 근데 되게 잘된 케이스 아닌가요? 그 뭐 집밥 맥 선생 그거 맞나?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노출될 기회가 많았다고 봐서. 그래요? 뭐 집밥 백 선생이 나왔어요? 집밥 맥 선생이라고 본인의 컨텐츠인데 진짜 백종원이 또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재밌습니다. 랩할 때 모습이랑 180도 달라요. 그래요? 순둥이? 순둥이가 아니라 그냥 도라입니다.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막 뭐지? 여러분은 싸움 잘해요? 전 잘해요 하면서 막 라면을 부수거든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캐릭터가 진짜 랩이랑 정반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 때문에 랩이 더 멋있어졌어요. 와, 이 사람 칼을 숨기고 있었군. 네, 저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 진짜 강한 사람이었군. 나중에 집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하죠. 전공.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면 또 잘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뭐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죠. 네. 약간 이제 비슷한 얘기긴 한데 창작과 모방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100% 창작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뭔가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저도 100% 창작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창작도 모방을 하면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카피캣도 언젠가는 자기 스타일을 찾아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누구죠? 그 케이시 CK요? CK도 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초반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뭐 한국 힙합에서 이제 CK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기 캐릭터를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모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기가 모방한다는 것을. 근데 그것만 계속 따라가면 안 되겠지.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모방하는 사람을 모방하면 안 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방의 모방. 중요하죠. 네, 아류의 아류가 되면. 아 그죠. 아류의 아류. 네. 모방한 사람을 또 모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제 3류가 되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제 2류가 되지. 음.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 저도 이제 주얼리 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을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쉐입도 있네? 라고 생각을 이제 뇌리에 있어야 또 그걸 또 변형해서 만들든 또 그걸 또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다른 디자인이 나오든 저는 무조건 네 모방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지신 혹시 이게 음악을 만들 때 네. 저도 학원에서 레슨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특정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이게 더 이상 비슷해질 수가 없는 단계에 그렇죠. 이르러요. 그렇죠. 여기서 더 비슷해질 수가 없는데 그때까지 가는 도중에 자기 멋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중간이 나온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한때 제 음악에서 제일 크게 느껴졌던 때가 라보노비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가사 스타일이나 네. 뭐 랩하는 거나 이런 거를 되게 따라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일치해지지 않는 부분이 느껴졌어요. 목소리 톤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중간을 찾았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저는 약간 랩보다는 약간 튠 쓰고 멜로디 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얘네 두 개가 좀 어떻게 섞여버린 것 같아요. 저한테서 잘. 근데 그게 약간 본인 스타일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예전엔 되게 갈팡질팡했었는데 어떤 걸 해야 되나 이걸 몰랐었는데 이제 제가 잘하는 게 어떤 건지는 좀 확실히 알게 됐죠. 그 과정에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모방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0% 창작을 한다는 사람들 뭔가 사자가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세상에 맞아요. 2000년대 이게 2025년에 네. 어떻게 100% 창작이 존재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방도 되게 중요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연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저도 그 카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연습할 때 목 풀 때도 애초에 제가 그 이제 한참 이제 앨범 처음 내기 전에 이제 작업실 같은데 이제 연습실 가면은 처음에 목을 풀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 노래를 그냥 일단 무작정 카피하면서 따라 불렀어요. 일단 뭐 발음도 따라해보고 톤도 따라해보고 그 목소리가 똑같이 들릴 때까지 막 그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점차 이제 내가 목 쓰는 법을 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래퍼가 한 명은 아니잖아요. 네. 심지어 저는 이제 장르도 안 따지고 다 들어서 그냥 막 신스팝 듣다가 막 인디 그 검정치마 막 듣다가 갑자기 막 바이스벌사 듣다가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따라하다 보니까 목을 쓰는 그 스펙트럼이 좀 강제로 넓어졌는데 좋네요.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떤 소리를 내야 내가 제일 편하게 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지도 좀 약간 감으로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조금 좋아하는 래퍼들 노래 나오면 따라 불러요. 작업실에서 목 푸는 겸. 그것도 중요하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사 쓰는 것도 좀 따라해보고. 그렇죠. 가사 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신인분들 중에도 이제 가사 특이하게 쓰는 분들 많고. 그렇죠. 그런 것도 따라해보고. 그래서 이제 독특한 표현들이 많아요. 네. 힙합에서도 이제 네. 왜 체인을 아이스라고 표현하냐면 몸에 닿으면 차갑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아이스라고 표현. 그런 좀 그런 거 있죠. 좀 뭐라 해야 되지? 미국의 그런 라인들이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지? 약간 이런 가사들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스 그거는 다이아몬드를 보통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그럼 안 돼. 이제 체인도 차가우니까 체인. 체인 같은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제 0에서 10 네. 이게 저는 항상 뭐 하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랩할 때 발음이라고 치면은 0 그냥 완전 이제 멈블에 가까운 그리고 100 완전 또박또박. 예. 그거를 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여러 명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저 처음에 랩할 때만 해도 멈블이라는 거 사실 상상할 수가 없었고 랩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 100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중간에 이제 0 멈블에 가까운 랩이 엄청 유행을 하고 그게 멋있게 들렸을 땐 또 그걸 따라했어요. 그럼 0에서 100까지 이제 아까 말씀 목의 스펙트럼
한 것처럼 전 모든 영역에서 그게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유행하고 멋있는 거에 따라서 0에서 100 중에 내가 뭐 한 70 정도를 선택한다든지 30 정도를 선택한다든지 알아서 조절해서 이게 되니까. 그렇죠. 네. 몬블렘 한번 해주세요. 저는 아이고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요? 타령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신기할 만한 그게 있어요. 그 힙합 가사에서 VVS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보석의 등급이죠. 등급입니다. 그게 내포물의 등급입니다. 그게 뭐죠? 보석은 천연 보석은 안에 내포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깔끔한 건데 VVS 등급은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 세 번째 등급. 그럼 가장 높은 등급은 따로 있어요. FL인가? 그럼 이제 그게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요. 가격도 높아지고 더 반짝거리고. 더 반짝거리고. 근데 다이아라고 다 똑같이 반짝거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등급이 더 그 세공했을 때 그 디테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등급이 그 VVS라는 등급은 그 내포물에 대한 등급인데 여기 11단계가 있어요. 되게 많다. 네. VVS도 VVS 1, 2가 있는데 VVS 1이 좀 더 좋은 거고 그런 겁니다. 지금 아예 몰랐어요. 좀 지식이 늘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나도 꼭 사서 자랑해야지. 그럼 VVS 정도면은 확실히 자랑할 만한가요? 자랑할 만하죠. 혹시 그럼 11개 중에 몇 단계쯤 되나요, 그건? VBS요? 네. VBS가 3단계. 네, VBS 1이 3단계, VBS 2가 4번째. 완전 상위였구나.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장 아래 단계의 다이아를 보석을 차고 자랑을 해요. 네. 근데 그걸 액세서리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티가 나나요? 그거는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티가 나겠. 아니죠. BBS 등급 그 등급이 제일 낮은 거는 육안으로도 아마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네, 좀 뿌예요. 그거랑 큐빅이랑 비교했을 때는 큐빅이 낫죠, 반짝이. 그래요? 네. 그 가격이요? 아니요, 그 반짝거리는 정도. 반짝거리는 큐빅이 낫죠. 이건 진짜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렇죠. 전 다이아는 다 반짝거리는 줄 알았어요. 다 달라요. 그 안에 내포물이 얼마나 있냐에 그럼 혹시 그 등급의 강도라 하나요? 경도? 그 단단함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럼 엄청 반짝거리는데 약한 등급의 그 강도가 있을 수도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따로 찾아볼게요. 네. 그리고 또 다이아는 사실 단단하진 않습니다. 다이아는 부셔져요, 망치로. 망치로도? 네, 망치로 부셔지고 다이아는 경도가 강합니다. 경도란 긁힘 정도. 다이아는 다이아로 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 바라는 게 있고 이제 세공할 때 쓰는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신기하다. 되게 재밌습니다. 세공에 나라도. 저 다이아가 좀 갖고 싶은 사람이라 좀 재밌네요 이거. 그렇죠, 재밌죠.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죠. 그럼요, 좋죠. 다이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이스 타령하는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들 이제 창작과 모방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모방과 창작의 이제 그 비율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창작물에 지금 현재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작품에 대한 그 창작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누군가를 좀 이제 영감을 얻어오고 나머지는 그래도 내 스타일로 하고 있다의 그 비율. 저는 좀 제품마다 다른데요. 아예 100% 순수 내 머릿속에서 나온 디자인도 있고 한 가져와서 좀 변형한 것도 있어요, 사실. 아예 막 가져와서 변형한 건 거의 한 80%는 모방이라고 봐도 되고요. 근데 거의 이제 대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한 80은 제 이제 스타일이고 한 20 정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다른 뭐 명품 같은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비율이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모습이 한 2, 그다음 8, 모방이 8. 그래서 이게 모방이 8이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저는 음악을 들을 때 소리적인 거에 되게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 믹스라던가 그런 질감인가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전체적인? 네, 그냥 곡의 분위기. 예를 들어서 이런 비트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랩을 하는 게 어울리겠다. 이런 게 딱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게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보통 평소에 즐겨 듣던 음악에서 오는 거겠죠. 그러면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을 최대한 제 목소리로 구현을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8대2로 나눴을 때 2는 약간 뭐 제 가사나 제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네. 저는 한 6대4? 6대4. 모방이 6인가요? 모방이 6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방이 뭐라 해야 되지? 막 그런 가사 방식이라던가 그런 걸 가져오는 건 아니고 그 분위기를 내는 방법을 좀 가져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뭐 제가 많이 듣는 래퍼들의 그런 제가 나름 해석한 그 방식들이 있는데 뭐 그런 방식을 조금 많이 차용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에서 이제 모방한 거를 최대한 이제 내 걸로 중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뭐 가사라든가 어쨌든 저는 한국어를 쓰니까 그런 가사적인 부분에서도 최대한 한국적인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살고 있는 20대가 쓸 수 있는 가사로 최대한 쓰려고 하고 뭐 목소리도 어쨌든 제 목소리니까 그 사람들이랑 아예 다르게 나더라고요. 맞죠. 해외 래퍼들은 제가 따라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 그 따라하려고 해도 끽해봐야 발음? 맞아요. 근데 그 통이 뭐라 해야 돼? 전 모르겠어요. 그냥 아예 안 나와요 그 소리가. 팝스모크 같은 그런 래퍼들. 그러니까 뭐 디올 어떻게 따라합니까? 낮고 높고도 못 따라하겠고 그 그냥 대충 뱉어도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녹음을 할 때 마찬가지인 게 비트를 틀어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트에 나온다 치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제 느낌대로 가사를 입히는 순간 되게 좋았던 느낌이 갑자기 확 달라지고 언어의 차이. 네. 근데 그렇다고 그 느낌을 그대로 낼 수 있을 만큼 영어를 유창히 잘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딜레마가 있으시군요. 네. 근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8대2인 거죠. 이제 안 나는 느낌을 이제 모방을 하려면은 결국 머릿속에 이제 그리는 그림을 최대한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2대8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 5대5가 되는 순간 저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성공을 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점점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 5대5로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뭐 꿈도 못 꿉니까? 죄송합니다. 네. 한번 시비 걸고 싶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완성도가 이제 한 그 정도가 나오면 이제 대중들한테도 각인이 되겠다 싶으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대중 얘기 나와서 말하는 건데 혹시 본인들의 뭔가 작업물에 민수 씨는 뭔가 자영업의 관점이니까 대중성을 무조건 챙겨야 되잖아요. 또 그 좀 말이 많은데 또 이게 좀 대중성과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적절히 섞어야 팔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같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주얼리도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디자인이네. 개꿀 이러면서 성공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 한 일주일 배운 학생이 그냥 뭐 대충 인두기로 왁스 깎아지고 깎은 그런 게 오히려 좀 잘 여성들 취향에 맞으니까 그런 게 잘 팔리는 거 보면은 정말 그냥 정말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훨씬 성공해버리는 질투 엄청 나고 질투가 엄청 나고 나는 도대체 내 스타일과 도대체 대중성을 어떻게 합쳐야 될까? 저는 그럴 때 좀 그걸 느껴요. 괴리를 느껴요. 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저도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는 저기도 낄 수 없는 병신이구나. 나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남들이 싫어하네. 이렇게까지 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내 눈에 이쁜데 이렇게 관심도 없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전공과 생계에서 이제 생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이제 전공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만약에 본인의 취향이 대중들의 취향과 다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창작물에 그 대중성과의 비율이 뭔가 이상적인 그 비율도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상적인 비율? 네. 대중성과 오리지널리티의 그 비율. 한 6대4? 6이 대중성인가요? 6이 제 그거죠. 왜냐면 4도 어느 정도 좀 좋아해주는 편이잖아요. 근데 전 제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간 제품을 팔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오도 좀 살고. 약간 그런 느낌. 진 씨는 혹시 어떻게? 그 제가 대중성에 정신이 팔렸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그때 만든 제 노래 중에 가실레라는 노래가 있는데 들어보셨죠? 한번 불러주세요 한 소절.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좀 음악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되게 별로죠. 엄청 별로죠.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약간 힙합이랑 좀 관계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랩은 듣는데 랩만 좋아하는 정도. 그러니까 유행하는 힙합이 아니라 이제 차트에 있는 뭐 그냥 뭐 유명한 노래들 즐겨 듣는 그런 친구들한테서는 그 노래만 먹혀요. 가질래? 네. 근데
제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제 친구들한테 네. 그 음악 안 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네. 많이 듣는 얘기가 가질레 같은 거나 하고 다른 쓸데없는 거 뭐 구린 것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아 가질레 같은 거 하고 네. 구린 걸 그만해라. 네, 그래서 제가 애초에 그래요? 그걸 만들었던 것도 뭐냐면은 어쨌든 저는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을 피드백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 그런 거 해라. 이런 게 낫다. 네. 너 막 랩하고 좀 막 센 거 하는 건 좀 별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서 한번 딱 했었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됐었죠. 막 흔들렸던 건데 그쵸. 이제 지금은 저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대중성을 했던 거고 이제 어느 정도의 객관화가 된 지금은 저는 그 비율이 대중성 3, 체커 7. 다들 그래도 그 본인의 오리지널리티를 조금 높게 가져가시려고 하는구나. 네, 절반 그래서 이상. 이제 저도 사실 그 대중성에 가까운 막 R&B나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싶은데 포기했고 대신에 이제 저는 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노래를 써서 줘요. 그 친구가 불러서 내요. 네, 그런 그래요? 쪽으로 했어요. 그냥 프로듀싱으로. 그냥 네, 어떻게 보면은 취미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런 쪽 음악은. 그 해소하는 방식. 네, 제 거는 이제 완전히 장르는 완전 제 오리지널리티가 담긴 대중성은 거의 빠진. 좋은데요. 네.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제 생각 저는 제가 알지는 음악을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예, 20살 때부터 옆에 있었으니까. 진이 스타일대로 하는 게 괜찮아요. 그 대중성을 안 챙기고 진이 스타일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멋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뭐 저희 취향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아티스트가 대중성을 그러니까 의식은 하되 잡아먹히는 순간 저는 끝나는 것 같아요. 수명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제가 그 이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된 되게 큰 일화가 있었는데 보통 큰 일화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여기 영찬 씨랑 네. 그 제 친구 조영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셋이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영현이라는 친구가 술이 취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진아 너는 너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니 돈을 벌기 위한 음악을 하니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넌 어떤 거 같냐 물어봤는데 넌 돈을 벌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 같다. 하고 싶은 음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인 씨한테? 네, 사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하는 걸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 말이 몇 년 됐죠? 한 4년 됐나? 네. 아직까지 그냥 계속 틈틈이 머릿속에 자꾸 그 목소리 톤까지 딱 박혀요. 꽤나 충격이 컸나 보네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뭔가에 생각을 했는데 항상 사람들이 좋아해줄 음악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4년 동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뭔가에 대해서 엄청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생각을 끝냈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좀 잡히셔서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일단 가면 되는 상태이신 건가요? 그렇죠. 뭐 저도 얼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잡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만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되니까. 네. 그걸 못 찾는 사람들도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요즘 세상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찾은 사람도 저는 한 8대 2 정도 비율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지구상에서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찾고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좀 특이 케이스라 그런 걸 찾은 사람들만 주변에 있어서 정말 좀 신기한 광경이긴 한데 저는 뭐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중성 있는 음악을 좋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내고 싶어 하고 낼 수 있는 소리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 전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다른 팟캐스트에 한번 나가서 얘기했었는데 저는 제 노래를 자장가로 씁니다. 뭔가 이제 좀 편안해지는. 근데 또 힙합은 마초적인 문화라 그런 건 또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은 잡혔지만 아직 그래도 그 안에서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조용하고 칠한 거 좋아하는데 놀 때는 또 진짜 막 과격한 거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막 되게 극과 극인데 두 개의 자아군요. 과연 나는 내가 가장 솔직한 소리를 내는 게 뭘까? 조용할 때 내는 소리인가? 근데 그거 가끔 들어보면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과격한 거 하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밸런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그래서 막 대중성 따지는 것도 저한테는 좀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뭐 아직 좀 덜 익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은 좀 보이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 씨랑 만든 EP 앨범도 그런 갈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실험도 좀 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들어봤는데 꽤 괜찮아요. 둘이 조합도 괜찮았고 태영 씨가 하는 벌스도 괜찮았고 나쁘진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굉장히 좀 노래 퀄리티가 확 올라간 게 보였어요. 또 이게 둘 다. 전에 제가 태영 형한테 피처링을 처음 맡겼을 때 사실 그냥 제 기억으로 아마 그 떼거지로 했던 그 트랙 가리 사운드 클라우드에 네. 올라간 그거요. 네, 그 노래가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이 형이. 태영이.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그 이제 뭐 피처링 필요하거나 다른 목소리가 필요할 때 워낙 이제 한번 부탁하면 바로 보내주시고 하니까 계속 보내고 했는데 매번 아쉬운 게 없고 나중에는 점점 너무 좋기까지 해서 이제 제 정규 앨범에 새 노래를 피처링 하셨거든요. 9곡 중에. 근데 이게 2곡까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마지막 한 곡에 자리가 없었는데 형이 안 어울릴 것 같았어요. 뭐였죠? 화이트 라이. 이상형. 이상형. 네. 근데 아니요. 화이트 라이. 와일드 라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냈는데 저는 그 태영 형이 이제 튠을 쓰고 했는데 처음 들었거든요. 튠 쓰고 랩한 처음이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혼자서 종종 했는데 뭔가 어딘가 오피셜하게 한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원래 이제 저는 사실 생계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았다 했잖아요. 네. 그 앨범이 제 마지막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태영 형 그 벌스를 듣고 이거 앨범을 하나 같이 더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싶은 음악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 지금은 그래서 더 만들고 싶은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이거. 네. 둘이 하는 앨범이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렇죠. 언제 나오죠? 4월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아마 댓글에 제가 써놓을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앨범 이름 한 번만 이거 오디오만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 태진. TAEJIN. 팀 이름 아닌가요? 앨범 이름입니다. 앨범 이름 그러니까 음원 사이트엔 저희 이름으로 올라가요. 태영. 그리고 제갈진. 네. 뭐라고? TJ? 태진. 태진. 네. 그렇게 올라갑니다. 네. 댓글에 이제 뭐 발매 일자와 뭐 그런 거 올릴 테니까 한번 체킹해 보시고. 네.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은 저희 그 음감회랑 장명소도 올라간 거죠? 아마 비슷하게 올라갈 거예요. 네. 저희 뭐 밀어서 나중에 맞춰서 올려도 되니까요. 편집해서. 그렇죠. 그것도 봐주시죠. 네. 이제 전투합숙에 이제 그것도 올라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 뭐였죠? 다음 주제 뭐였죠? 프리스타일로 할까요? 아니다. 태영 씨가 선택하셨잖아요. 제가 선택했는데 방금 해놓고 까먹었어요. 지금 너무 열중하다가 정보 처리하다가 까먹어버렸는데. 그냥 프리스타일 토크 합시다. 네. 갑자기 비니색이랑 얼굴색이랑 똑같아지셨는데. 놀라가지고. 네. 가끔 그래요 이제. 오렌지 쪽이잖아요. 네. 오렌지를 많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다들 열심히 살고는 계신가요? 뭐 근황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진 씨는? 그러네. 근황을 안 물어봤네. 저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앨범도 태영 형이랑 만든 앨범도 한 곡 남았죠? 네. 제가 이제 지금 그걸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 미세먼지와 일교차가 제 목을 너무 괴롭혀서 녹음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 영상 학원 아이들이랑 만든 컴필 앨범은 아니고 더블 싱글이 있는데 그거 뮤직비디오 편집이랑 뭐 믹싱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작게 개인 EP 앨범을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 네. 아직 기획 단계. 그러면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되죠? 그 앨범? 사실 태용 형이랑 같이 만든 앨범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제가 개인곡이 별로 없어요. 항상 좀 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100% 솔로곡? 네, 혼자서 벌스 2개 훅까지 해서 만들어낸 곡이 별로 없거든요. 약간 저는 그 벌스 1, 2의 차이를 확실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라는 한 사람에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나올까 그 차이를 만드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할 겸 그래서 아예 그냥 개인 곡들로만 되는 그런 앨범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인 게 제 음원들 보시면 피처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맞아요. 솔로곡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게 반대라고요? 좀 피처링을 쓸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피처링 쓰는 것도 실력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약간 악기 다루듯이 쓸 줄 알아야 돼요. 프로듀싱의 실력인 것 같은데. 맞아요. 뭐 혹시 뭔가 그 타겟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걸 해결은 하는 게 맞는. 피처링. 그냥 본인 주위에 이제 래퍼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냥 어울리는 거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좀 제가 성격상 그런 걸 또 못해요. 왜냐하면 왜요? 제가 자전적인 얘기밖에 쓸 줄을 모르거든요. 자기 얘기? 내 얘기만 쓸 줄 아는데 거기에 남을 어떻게 녹여들 그 사람도 그거에 대한 주제에 또 다른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뭐 부모님에 대한 주제를 썼어. 근데 뭐 부모님의 안 좋은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좋은 추억이면 뭐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쓰면은 좀 더 잘 녹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처링하는 사람의 어머님 얘기가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싶은 그 걱정도 있고 뭔가 그래서 제 자전적인 얘기에 대한 근데 그러면은 보통 그런 곡들 많이 나오는 게 쇼미 결승전 이런 거잖아요. 뭐 자기 진지한 얘기 하다가 피처링 나오고.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선우정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컬리스트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찾아보면 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 저는 사실 스테레오타입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예를 들어 송민호 씨의 겁 보컬로 그냥 태양 씨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보컬로 한번 환기시키고 다시 자전적인 얘기로 가고 약간 그런 시스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보컬을 피처링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 정도 보컬리스트가 제 여자친구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 마냥 물어보기도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여자친구는 굉장히 잘 나가고 이제 한참 잘 되고 좀 바쁘기 때문에 그 외에 뭔가 제 성에 차는 보컬리스트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피처링을 좀 잘 쓰려면 본인이 살릴 수 여기서 좀 고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고음을 찔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좀 이걸 좀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러고 좀 주변에서 찾아서 쓰는 건 어떨까요? 내가 가지지 않은 장점을 그쵸. 미리 이제 그렇죠. 그것도 구상을 해야죠. 파악을 해두고. 네, 그렇죠. 좋은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처링을 이렇게 막 고르는 데는 저는 음악에서 소리들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제 목소리랑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가 들어오면은 확실히 완전히 다른 맛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좀 랩을 잘한다 싶으면은 사실 누가 들어와도 저는 웬만하면 오케이인 편입니다. 네. 본인 피처링을 갖다 쓰시는 게? 그렇죠. 근데 잘 해야죠. 실력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긴 해야죠. 그래서 실력은 퀄리티는 기본으로 가야 되니까. 네, 저는 좀 잘한다의 기준이 좀 후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저는 음악하는 친구들, 동료들이 좀 고파요. 옛날에는 사실 민수 씨도 음악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랑 제일 많이 듀오를 했죠. 네. 근데 그때도 사실 주변에 친구들은 많았지만 같이 음악할 만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은 좀 그게 많이 고파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다가가는 방법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냅다 DM 갈기는 거 돈이죠, 돈. 그렇죠. 저는 냅다 DM 갈기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곡을 먼저 들려주세요, 그 사람.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되게 잘하시네요. 혹시 피처링 작업이나 한번 해보실래요? 라든가 이런 곡 가능하십니까? 뭐 돈이 필요하면 돈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군요.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그렇게? 저요? 네. 있죠. 충분히 있죠. 좀 봐둔 래퍼가 있나요? 요즘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리키라고 있는데. 도리키? 저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분. 인스타그램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광고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우와. 그래서 와 씨. 근데 아무튼 랩 되게 잘합니다. 네, 제 기준에서 엄청 잘해요. 혹시 어떤 바이브를 내시나요? 그분이요? 네. 약간 랩 도사 같아요. 완전 스킬풀한 랩. 네.
멜로디도 네. 없나요? 그럼 제가 들었던 거는 멜로디 없이 그냥 랩으로 딱 조져버리는 그거였는데 저스티스 같은 느낌인가요? 네, 약간 그거를 릴스나 이런 걸로 되게 재밌게 잘 만들어요.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본인 노래. 괜찮아요. 이거 믹스하기 힘들어요. 그래요? 네. 핑크가 무조건 터질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시간 어느 정도 됐죠? 조금만 더.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네요. 주제 3개 하려 했는데 2개 하니까 1시간? 2개 하고 너가 3개 했으면 거의 내가 보기엔 1시간 반 갔어. 1시간 반 2시간 됐겠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민수 씨 근황을 안 여쭤봤어요. 제 근황이요? 네. 저희가 진이 근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두서없는 저품격 팟캐스트인데 여기까지 왔네. 제 근황 또 요즘 이상한 게 주문이 계속 이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확 들어왔다가 확 꺼진 상태입니다 지금. 돈 벌고 싶어요 지금 저도. 혹시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주문이 확 들어왔을 때 이유? 광고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거 안 뜨나요? 뭔가 들어온 유입 경로 그런 거 혹시? 그런 건 잘 확인을 안 해봤는데 확인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러니까 보통 광고 맡기면은 인스타 같은 거는 이제 이거를 보고 몇 명에 도달했다. 그건 어디까지 뜨죠. 왔다. 그건 뜨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잘 찾기는 힘들어서. 그렇죠. 어쨌든 좀 많이 사주세요. 이거 보시면 후크로 실버 들어오세요. 제가 느끼기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반지도 한 6만 원대. 그게 은이잖아요. 그게 서지컬 스틸이 아니라. 맞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 생각하는데. 맞죠. 그래서 요즘 주문이 잘 안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쳐낼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제품을 또 만들고 디자인을. 있어요. 그래도 쉬진 않으시네요. 역시. 그렇죠. 쉴 틈이 없죠 저는 지금. 혹시 건강 관리는 괜찮으세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민수 씨 맨날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저요? 지금 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너무 많이 힘든 상태고. 사실 알바가 이제 평일에 5시인데 아침 9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합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 또 알바를 갔다 오면은 또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자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아요. 근데 그런 것도 또 작업으로 또 다 쓰고 또 잠들고 또 이러면 또 피곤해 죽고 빡세네. 그런 느낌이죠. 다들 혹시 수면의 질 같은 거 좀 괜찮으세요? 그 잠을 못 자는 체질이라던가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자긴 잘 자요. 저는 잘 못 자는데 조금만 자도 금방 회복. 와 진짜 부럽다. 저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진짜요? 저는 수면 질이 그냥 어머님 닮은 것 같은데 전 수면 질이 정말 안 좋거든요. 잠을 잘 못 자세요? 잠을 잘 들지도 못하고 예민하게 깨고 항상 그래요. 진짜 불편하겠다. 이게 그래서 피곤이 잘 안 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막 한 장점일 때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거 좀 고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영양제가 필요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미 22살부터 약쟁이처럼 먹고 다녔거든요. 약을요? 멀티비타민, 비타민 D. 그래요? 요즘은 저 이제 동생이 미국에서 잠깐 그 이제 라이센스를 따고 오는 기간에 저한테 멘탈 헬스 비타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정신건강 비타민. B 컴플렉스인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영양제라길래 그냥 요즘 영양제 요즘은 또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멀티랑 D랑 밀크시슬. 밀크시슬 그 정도만 먹는데 갑자기 하나 주길래 이거 하나 정도면 딱 맞겠다 뭔가 그래서 먹어봤는데 멘탈 헬스인 줄 모르고 먹고 한 달쯤 지나고 이제 갑자기 새삼 나 요즘 뭔가 불안함이랑 막 그런 게 싹 사라졌네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제 그 영양제의 힘을 한번 체감하고 잠과 관련된 거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아세요?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죠. 그게 수면에 굉장히 큰 그걸 해주는 영양소거든요. 근데 그걸로 된 거를 되게 가볍게 젤리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파니까 좀 드셔보세요. 그게 자기 전에 먹나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오케이. 불안 얘기가 나와서 근데 불안함은 성공의 필수 요건인가? 저는 필수인데 비율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비율 어느 정도 생각하시죠? 저는 불안함을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느껴야 제가 뭔가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저 되게 나태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네. 저는 일상이 불안이에요. 그건 그냥 이제 정신질환 아닌가요? 거의 그 비슷하게 불안을 많이 느껴요. 그냥 제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이게 스트레스 수준을 좀 넘으신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불안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사람이. 저는 부정적인 감정의 그 동력을 잘 안 믿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 긴장감이 주는 뭔가 그 행동력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 주변에 이제 아티스트 분들 중에도 뭔가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갑자기 후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뭔가 예전에 그 카리스마도 싹 사라진 채로 뭔가 갑자기 살짝 이렇게 폼이 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언급해봐? 아니 뭐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그 올라가도 긴장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올라가는구나를 그쵸. 좀 느껴요. 긴장감은 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것마저도 그 본인만의 그런 밸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불안을 다들 좀 다스리는 방법이 있나요?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재현진 씨 있으세요? 근데 이게 저는 음악이에요. 가사 쓰고 뭐 하고 할 때 그냥 생각 너무 많고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다른 일들로부터 그런 게 있을 때 냅다 그냥 비트 키고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한 3-4시간 지나 있고 한 3-4시간이 지나 있다는 거에서 그 불안이 해소가 돼요. 어느 정도 몰입을 했구나 하고. 오늘 하루도 갔구나. 오늘 하루도 갔구나는 좀 슬픈데요. 그런가요? 그건 너무 힘겨운 느낌이죠. 그래도 거기서 이제 좀 오늘 하루를 그쵸. 잘 살아냈구나. 뭐 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제가 불안한 일이 하나가 꽂히면은 그것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맞아요. 이거 한국인 종특 아닌가요? 맞아요. 휴가를 네. 즐길 줄 모르는. 저도 진짜 좀 제가 여자친구랑 춘천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최악이었던 게 뭐냐면 진짜 재밌게 놀다가 이제 그 김유정역에 모노 바이크를 타러 갔거든요. 그 레일 이렇게 레일 밟아서 이제 타고 가는 건데 이제 그 전까지 진짜 재밌게 놀다가 모노 바이크를 타다가 이제 사진 찍는 구간이 있어요. 그 롤러코스터 타면은 사진 찍는 구간. 거기서 저는 뭐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으래요. 그 팻말이 있길래 그 여자친구랑 앞을 안 보고 이제 막 카메라에 막 V를 했죠. 근데 이제 앞을 못 봤어요. 이제 전방 주시 테만으로 이제 앞에 차랑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이후로 진짜 그날 하루를 다 망쳐버렸어요. 뭔가 내가 피해를 줬다도 있고 네, 뭔가 혹시 잘못되면 내가 이걸 변상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 하루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때. 불안함이 찾아오면 잘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타입이신가요? 저는 그냥 그렇죠. 근데 일상생활 내 본업에 대한 불안함은 저는 오히려 불안함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생각을 해서 이 불안함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불안함은 내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있는 불안함이야. 그냥 이걸 인정하고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가시밭길 나오면 가시밭길 헤쳐나가고 정면 돌파하자. 그냥 이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계속 작업하는 거죠. 그냥. Man. 그게 저의 불안함을 다스리는 방법이랄까? 상당히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 겁이 너무 많아서 항상 주춤하는 제 모습에 그냥 불안함을 인정해버리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성공하기 전까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우리를.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성공해도 이런 성격이면 올 거를 알아서 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올라가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죠. 오히려 더 커지겠죠. 너무 싫네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불안함. 그러면 그 불안함에서 오는 영감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는 창작을 해야 되니까. 혹시 그 불안함이 담긴 창작물이 혹시 본인들이 있으신가요? 불안함 담긴 창작물. 저는 그림을 좀 그리는 편이거든요. 이제 저는 그림을 그려서 벽에 걸어놓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고 내가 그림 전공이 아니라서 그림이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제 생각대로 그리는 건데 저는 항상 여자친구랑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로잉 카페를 가요. 가서 그 실제 캔버스를 주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제 불안함을 그림으로 그리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뭔가 멋있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뭐 그렇게 있어요. 저희 집에. 그런 창작물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저는 딱 그 제 노래 중에 유언장 2022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불안 막 이런 거랑 되게 온갖 것들이 저를 괴롭혔었는데 그거를 이제 딱
정리하고자 제 생각들이랑 화랑 네. 이런 것들을 노래 한 곡에 꽉 채워서 발매하고 끝내버리자. 지금 그 해의 유언장이다. 내년부터 다시 태어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고 딱 정리를 했던 노래가 있어요. 되게 뜻이 있었네요. 근데 그렇게 다 뭔가 소진을 해도 어쨌든 이건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지금은 혹시 영향이 없나요? 뭔가 작업물에? 없어요. 안 담으려고 해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네. 왜요? 별로. 그러니까 제가 남들이 그렇게 한 것들 있잖아요. 좀 약간 뭐 랩 가사 중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될까 뭐 막 이런 노래를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멋이랑은 좀 반대였어요. 별로 솔직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불안을 가사에서 쓴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불안한 만큼 가사에 담을 수 있을까? 순도가 네, 전달이 될까? 그게 안 될 거면 왜 굳이 이걸 적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냥 저만 느끼고 다른 쪽으로 풀어요. 이 불안함을 저도 마찬가지 해소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그냥 딱히 담으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 근데 딱 한국에 딱 압축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끝. 전 사실 유언장이랑 노래를 냈을 때 그냥 놀리기 바빴거든요. 솔직히. 빨리 죽어 이러고. 솔직히 안 들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안 들었고요. 상당하네요. 그거 발매하고 아마 민수 씨가 30분 뒤인가 전화 와서 죽었어? 네, 이랬었어요. 멀쩡히 살아 있어. 사실 노래를 잘 안 들어봤는데 여기서 이런 말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듣진 않을 거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불안함이 담긴 노래가 사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태영이 형은 그런 가사를 쓸 때 되게 멋있게 쓰는 것 같아요. 뭐지? 두꺼운 이불은 내 갑옷이네? 그런 가사 있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가사를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뭐 하신 말씀? 근데 저는 그게 제가 느끼기에 요즘 좀 딜레마 같아가지고. 왜요? 어떤 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자전적인 얘기만, 그러니까 제 얘기만 쓸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제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가사가 잘 안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표현법은 계속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생활이 안 바뀌니까 어느 정도 뭔가 갇히는 느낌이 있어요. 어느 정도 기믹을 좀 섞어보는. 그래서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 뭔가 나도 이제 좀 그런 걸 해볼까? 좀 그런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지만 뭐 같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네요. 뭔가 오늘 얘기들은 다 어쨌든 뭔가 속에 그런 한탄을 좀 다들 꺼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네, 마무리. 다들 소감이 혹시 어떠세요? 저는 이제 팟캐스트 처음 했을 때는 되게 떨려가지고 말을 잘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두 번째라서 그런지 긴장 안 하고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아예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긴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뜻대로 안 되고 처음에는 말을 하다가 시작은 내가 했는데 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했는데 그런 타이밍이 있죠. 그래서 끝맺으면 안 돼요. 좀 떠들다 보니까 재밌었습니다. 근데 아마 다음에도 또 나올 확률이 높으세요. 네, 오늘 불러와 주십시오. 민수 씨도 아마 몇 번 나오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좋죠. 불러주시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희 한번 박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I'm making noise.